옥수님의 등장입니다. 플러팅의 귀재, 판을 흔들 퀸 오브 퀸. 플러팅의 귀재란 말이 한편으로는 플러팅만 하다 갔다로 들리기도 하네요. 판을 이제 흔들어서 그 위에 있는 알갱이들을 싹 다 떨어뜨려 버렸지. 그렇게 이제 많이 무거워요. 지금 여기서 옥수님은 굉장히 설레고 있죠. 옥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영역이다. 처음에 옥수님의 첫인상은 광수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옥수님은 광수에게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지. 오히려 옥순 씨가 시간을 쓰고 많이 썼던 건 광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썼어. 물론 6명에게 노력을 분산시켜고 모든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옥수님은 안전자산부터 확보해 나갔던 게 아닌가. 그 말은 겁이 많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위험한 남자라고 경계했다. 왜 그럴까? 위험한 남자. 나초님은 일단 개인 트레이너가 없고 나초님은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나초님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실은 훨씬 더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형의 사람이지. 픽업님은 영식의 자동 박수. 그리고 영식과 영수님 표정. 너무 예쁘다고 감탄받고, 여기서 공주님들이 왜 그래? 여기서도 이제 공주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제 이성을 만날 기회도 흔치 않고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소개팅을 했는데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옥수님 나이면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나오는데 40살이 소개팅을 했는데 결혼 생각이 없다? 이거 조금 이상해. 실은 40인데 너 소개팅 할래? 했을 때 연애만 할래?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 결혼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도 많다라는 게 이제 옥순 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안이 훨씬 더 좋으면 뭐 집안 대 집안으로 연락도 오고 막 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옥순 씨의 눈에 찰 만큼, 옥순 씨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는 결혼 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진지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진지하게 임해야 되니까 그게 좀 떨리는 것 같다. 여기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서 같이 나가고 싶다. 옥순 씨는 스스로를 진흙탕 속의 용이라고 아마 여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흙탕은 아니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좀 진흙탕 속의 용이다.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의 환경을 갖춰지진 않았다. 그래서 나에 걸맞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나에 걸맞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본인의 매력은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이 더 예쁘다. 그 마음이 예쁘다라는 거에 이제 그 마음은 이성에 대한 것뿐이었죠. 왜냐면 마음이 예쁘려면 물론 여자 출연자들하고도 잘 어울렸고 여자 출연자들이 남자 출연자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여자 출연자들의 어떤 기회를 다 박탈한 셈이니까 본인이 6명을 일단 다 선택지로 두고 그 안에서 선택하겠다라는 계획을, 그 전략을 만약 세웠다면 그거를 마음이 예쁘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예쁠 순 있는데 그 마음이 예쁜 범주가 나와 내 남자친구 끝이 아닐까? 그 바깥의 사람에게는 예쁜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애국자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군가한테는 애국자지만 이 나라 바깥의 사람에게는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는 거야.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어딘가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순 씨가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랑 사귀었어. 그렇다면 그 사람과 옥순 씨 사이에서는 뭐 옥순 씨가 말도 예쁘게 하고 하니까 예쁜 마음일 수 있겠지만 옥순 씨를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과 알아볼 기회를 잃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옥순 씨의 마음이 예쁘다고 볼 수 있나? 그게 항상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 그래서 남자면 네가 날 무조건 좋아하겠지. 지금 보면 이 말하고 앞에 결혼 이야기하고 달라. 남자면 네가 날 무조건 좋아하겠지 라는 마음을 얘기를 할 거면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도 결혼하고 싶어지겠다. 예를 들어서 비혼주의자야? 뭐 연애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30대 후반의 만남인데 결혼 생각이 없다가도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을 원해. 아니면 헤어질 거 아니에요. 옥수님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원하잖아. 지금 옥수님을 내가 좋아해요. 그러면 옥수님이 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헤어질 거야 하면 좋아하면은 결혼을 하겠지. 그거를 꺾을 만큼 옥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옥수님이 지금 앞에 말하고 모순인 거야. 소개팅 나가면 결혼 생각 없는 사람들도 많고 했다면서요. 결혼 생각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얘기인가? 근데 지금 왜 안 됐어?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지금 자기가 뭐 90%의 그런 성공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공허한 말 같아요. 마음을 잘 뺏어요. 제가 마음을 잘 뺏는 건 맞아.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걸 잘해. 근데 그 설렘에 속는 사람은 영식, 영수 같은 사람들이고 당장 영철만 돼도 아니면 광수만 돼도 경계해요.
그 설렘으로 상대에게 그게 어떤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않아. 결혼을 하는데 단지 설레는 것만으로 결혼을 하나? 안 되지. 그래서 풀세팅해요. 전투복 입고. 이거 진짜 옥수님의 방식을 배우면 옥수님이 지금 결혼할 전제로 만나고 싶다 해서 낯설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하는 그 남자한테 통하는 전투복은 내 생각에는 결혼을 위한 전략으로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연구 결과에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섹스 어필을 했을 때 이게 관계가 장기적으로 가지 못해. 확률적으로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연구 결과로 있어요. 3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그 설렘만으로 상대에게 인생을 건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들,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걸어요. 아니면 어린 사람들. 보통은 30에서 35 사이에 바뀌어. 특히 남자들은 그때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을 이제 되게 예쁘게 하거든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데 옥수님을 예를 들어서 옥수님의 어떤 패배감 아니면 어떤 질투심을 자극해버리면 옥수님은 바로 미천을 드러내더라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한 남자. 바로 그냥 그런 것들이 정신승리가 바로 나와. 말을 이쁘게 하는 훈련을 한 건 좋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옥수님의 장점이죠. 큰 장점이지. 치아가 넓고 눈치가 빠르고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큰 장점이지. 근데 멘탈이 약하다. 라는 단점이 있어. 옥수님이 굉장히 멘탈이 강해 보이는데 멘탈이 약하더라고. 처음에 내가 옥순하고 영자를 조금 묶어서 봤거든요. 옥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불안도가 높고 영자도 불안도가 높고 살짝 어쩌면 혼란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은, 영자는 뭐 혼란형 애착이고. 남자를 당연히 많이 만나봤겠죠. 옥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라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방금 봤던 픽업 아티스트 하루에 300명까지도 번호를 따는데,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뭐 픽업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옥수님에게 번호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옥수님은 이제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고 그 수많은 선택지에서 한 명을 선택하려고 했을 건데, 거기서 한 명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 꼭 진지하게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네? 그러니까 옥수님은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아, 내가 좀 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했나? 아니면 내가 운이 없었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건 정해진 답이었죠.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거든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한다고 어필을 안 해, 생각해보니까.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한다고 어필하는 거야. 근데 말을 이쁘게 한다고 어필해? 여기서도 살짝 위화감이 있었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집으로 피자를 배달시켜줬는데 실수로 작은 캔 콜라를 주문했어. 나 쪼잔한 사람 아니야. 잘못 보낸 거니 감안하고 먹어줘. 이거 영수 같아. 이 남자는 영수나 영식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저기서 작은 캔 보냈어도 그냥 먹으라고 하지 뭘 작은 캔 보냈다고 저기서 나 쪼잔한 사람 아니야. 이거에 뭐 하남자도 이런 하남자가 어딨어. 피자 시켜주면 감사하게 알고 먹으라고 하는 거지. 맛있게 먹어? 이거 어장에 있는 새끼나 이런 말 하지. 무슨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해. 이거는 어장 물고기나 하는 소리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애초에 대등한 관계의 연애가 아니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공략하기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나한테 보내주는 이 마음이 3X라진데 콜라가 작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 물고기들이 현혹되기 좋은 부분이죠. 저런 말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저러면,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로 해도 돼. 말로 때우는 세계인데 말을 이쁘게 하는 세계였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옥수님은 굉장히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굉장히 큰 덕담을 하사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물론 뭐 맞아요. 옥수님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공주님 온통 뭐 영수나 영식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대접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정도 말도 주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 말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제 지금 여기 와서도 영수님에게 또 이렇게 이거 뭐야 비 가려주기 뭐 그런 공주님 왕비님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취하면 안 돼. 그 영수조차도 옥순 안 볼 때 옥순에 대해서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지라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그 영수조차도 옥순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꼬실 때니까 저렇게 행동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마음이 있다고. 막상 결혼이 됐다? 머리가 복잡해질 거라고요. 영수의 일단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쪽에도 넘어갈 선도 많고. 그래서 지금 옥수님이 조금 더 현명해져야 돼요. 지금 말 이쁘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말 이쁘게 하는 거는 일단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그거는 옥수님의 장점이 맞아요. 장점이 맞는데 이 세계관 자체가 조금 더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 속물이 아님을 증명하라. 집안의 화목을 강조해라. 과거의 남자 언급하지 마라. 옷은 최대한 전투적으로. 절대적인 약점은 먼저 선빵 쳐라. 마음속에 몇 명인지 무조건 2명.
가벼운 스킨십으로 자존감을 올려준다. 아까 픽업님도 계속 그냥 2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피디님도 결혼이 조금 급해질 나이가 됐네요. 만약 이게 지금 옥순이의 픽업 강내용은 아니겠지만 옥순 씨의 행동을 봤을 때 속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는 좋아요. 집안의 화목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집안의 화목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데 그냥 옥순 씨가 말한 건지 그러면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최대한 양보해도 엄격하고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된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화목한 집안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그냥 이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 잘 들어오면 거기 세승 씨랑 재영 씨라는 그 2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세승 씨라는 친구를 보면 물론 여기서 옥순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어머니에 묘사하는 게 좀 달랐지만 거기서는 되게 편안하게 생각해. 오히려 듣기에 따라서는 살짝 버릇없어 보일 정도로 만만하게 얘기하는 순간도 있어. 편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 집안 보면서 저 사람들은 따로 화목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잠깐 얘기한 것만 봐도 화목하겠구나가 느껴지거든. 근데 옥순 씨는 그쪽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어떤 화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과거의 남자 언급 절대 안 한다. 집안의 화목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강조하려다 보면은 지금 옥순 씨 같이 헛발질을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집안의 화목도 그러니까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 화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목한 집안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려놓고 말하려니까 그게 좀 뚝딱대는 면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의 남자 언급 안 하는 거는 영식 씨랑 별 보러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영수가 물어보니까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야. 2번 일단 화목한 집이 어떤 집인지 몸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표현을 묘사가 너무 동화적으로 이상적으로 나오니까 그게 약간 좀 선명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고 과거 남자 언급 안 하는 거 오케이 좋은데 영식과 별 보러 가놓고 그냥 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니까 거기서 좀 믿음이 안 가져버리는 거고 옷을 최대한 전투적으로도 이거는 1, 2, 3번은 좋은데 4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전투적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던 장면이 10기에 옥수님하고 현숙님이에요. 처음에 옥수님이 진짜 전투복을 입고 왔거든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미니스커트, 짧은 원피스를 입고 왔고 그때 현숙님은 흰색 브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왔어. 그때 남자들 거의 다 현숙님 선택했어요. 전투적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섹시하게 어떤 그 성적인 어필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투적인 게 아니야. 적당해야 돼. 그렇다고 뭐 그때 현숙님이 정답이냐? 그건 아닌데 그게 어떤 전투적이고 그런 거는 꼭 그렇진 않아. 뭔가 처음에 어떤 이미지에 반전을 줄 때 전투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했었죠. 절대적인 약점은 먼저 선빵 쳐라. 뭐가 있을까? 마음속에 몇 명인지 무조건 2명이라고. 먼저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냥 난자 드립으로 선빵을 치는 거였구나. 가벼운 스킨십 정말 쉬지 않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1, 2, 3번은 맞다. 하지만 자기가 좀 더 현명하게 해야 된다. 4번은 양날에 검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고 5번은 맞아요. 6번도 맞지.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되지. 마음속에 몇 명인지 상대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 가벼운 스킨십. 5번을 자신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차피 이 사람도 알 거라면 내가 선빵 치는 것도 괜찮아요. 나한테 보내주는 이 마음이 3X라진데 쪼잔한 사람 아니야. 지금 옥순 씨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PD님이 바로 그냥 급해질 나이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게 말했던 절대적인 약점이라고 옥순 씨가 생각하는 포인트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의 나이가 88년생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나이는 상관없다. 왜냐면 저도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니까. 어려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저 말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다른 사람 외모를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렇게 되면 저기서 옥순 씨가 진짜 좀 겸손하게 말한다면 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판단할 거잖아. 그거 왜 본인이 단정지 다른 사람이 판단하게 해줬으면 조금 더 있어 보였을 텐데 좀 아쉽긴 하는군요.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는 오케이. 가릴 때가 아니다. 그래요. 본인도 좀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솔로까지 나왔을 거고 그리고 신혼 찍고 할 때 보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모아놨다. 이거는 뭐 너무 추상적이어서 뭐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 뭐 100만 원인지 10억인지 뭐 알 수가 없어. 10만 원이면 뭐 가는 차비로 다 써버리니까 가는 차비 가서 먹는 탕수육으로 끝나니까 못 보태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보단 많고 100억보단 작은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겠죠. 감이 안 옵니다. SBS 플러스 다시 보기에서 보탠다는 거 반반이라고 했는데 맞아 나도 그거 봤는데 그게 알 수 없는 거지. 신혼집을 어디에 뭐 작은 원룸 빌라를 얻어 거기를 뭐 전세로 들어가. 그러면 뭐 한 5천으로 들어가요? 2,500개인 거고. 아니면 어디 그냥 그럴듯한 아파트로 들어가? 그러면 30억인 거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지역의 반반이라고 말하는 거지? 반반이라고 했어도 결국 알 수는 없어 이거는.
그냥 참 우리나라는 웬만한 나라가 다 그런데 부동산 그 갭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크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래 실은. 그래서 그거는 뭐 반반 너무 추상적이지. 뭐 말 그대로 집의 반반이면 10억에서 아니 그한 몇천만 원에서 뭐 몇십억까지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베리에이션이니까 뭐 그래서 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남자에게 끌리는 포인트는 포인트 하나에만 꽂히면 금방 빠지는데 그 재밌거나 배려심 있거나 자상하거나 장점이 하나만 부각돼도 좋아진다. 배려심 있고 자상한 영수, 영식 다 하나씩은 다 부각된 것 같은데 그 여기서도 그냥 도울 수 있다라는 그냥 본인을 포장하는 말이지 실체가 알 수가 없는 하나만 복도 줘가지고 저한테 대시를 하게끔 만들죠. 저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말인 것 같은데 실은 대시를 하게끔 만드는 그 방식은 좀 20대의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하나가 장점이 부각되면 가서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시하게끔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대시하게끔 만드는 옥순.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역시나 첫 번째로 영수님은 옥순님을 선택했죠. 옥순님은 자기가 6표를 얻을 줄 알았을 거야. 처음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1순위일 것 같아가지고 이때 영수는 2순위로 정숙을 선택했고 이번에 라방에서도 정숙님에게 조금씩 하더라고요. 영철도 옥수님에게 2순위, 영철이 2순위였죠.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이때 영철이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있으니까 긴장하셨어요? 그렇게 여유롭게 물어보던 그런 모습에서 좀 매력적이었다. 광수 1순위는 순자였고요. 옥순은 여기서도 2순위. 생각보다 옥순 씨가 첫인상 선택에서 많은 표를 받지 못했죠. 첫인상 선택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거는 순자였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도 실속 있었던 건 순자였지. 최종 선택도 실속은 순자 씨가 챙겼죠. 그 옥순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옥순 씨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인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옥순 씨는 그 인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옥순 씨는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는 몰표 받을 줄 알았고,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지금 몰표 받을 줄 알았고 몰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업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나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애들부터 이렇게 슬슬슬 싹싹싹 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쓰레바지로 다 담으니까 살살살 그렇게 그게 이제 슬슬슬 싹싹싹이죠. 그래서 그냥 몰표 받을 것 같았대. 근자감이 있군요.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 옥순 씨는 광수를 선택했어요. 처음에 이제 광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광수를 선택한 거에 비해서 뒤에서 옥순 씨는 광수에게 접근이 생각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았어. 광수 앞에서만 그랬고 막상 술자리에서는 영식에게 훨씬 더 어필을 많이 했죠. 그거는 물론 다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도 맞지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몰표를 못 받았네? 순자가 받았네? 그럴 리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자신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기회를 줘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표를 모으는 방식이지.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배려심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십. 근데 저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저런 스킨십을 받으면 마음은 설레거든. 심장은 뛰거든요. 근데 머리는 이 사람이 딴 데 가도 이러나? 라고 생각하기는 해. 근데 내가 마음이 설레고 동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은 거리를 두는 지금 옥순 씨의 스킨십은 실은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저렇게 만지지 않아도 되거든. 지금 저렇게 만질 정도로 친하지도 않고 저걸 꼭 만져야만 하는 게 아닌데 옥순 씨는 지금 계속 만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만져야만 되는 그런 순간의 스킨십이 있을 수 있지. 이 사람이 밤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앞이 안 보여. 그러면 그때는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저렇게 이렇게 잡는 것도 내리막길에서 우산을 그런 거 명분이 있는 거. 근데 지금 옥순이는 명분이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명분이 없는데도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하는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35 넘어가면 자기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를 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옥수님의 이런 터치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여기서 옥수님은 지금 정숙님이 낮엔 좀 더우셨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 그냥 잘라 먹고 가잖아. 지금 플러팅을 목적으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 이게? 마음이 예쁜 사람처럼 남자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지? 말을 예쁘게 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면 정숙님이 낮엔 좀 더우셨겠다 하면은 그쵸 그랬겠네 라고 하겠지. 저렇게 정숙님의 말을 그냥 치고 잘라먹고 들어오지 않겠지. 그래서 여기서 뜨겁고 차고 이러면서 이제 플러팅을 하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낯설사기에서도 십정숙님이 약간 등산동호회처럼 그런 드립들 막 쳤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드립이 먹혀.
사람에게 설렘을 주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세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여기서도 말없이 조수적을 선점한 마음이 이쁘다면서 왜 이게 마음 이쁜 거 맞아요? 지금 여기서도 옥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정숙님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숙님과 여기서도 설레요? 내가 옆에 타서?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설레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넘어왔다고 생각해.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저런 설레는 모습을 보였던 장면, 저는 떠오르는 게, 물론 여기는 옥수님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레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근데 이 설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욕망 때문에 설레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순간 떠오른 게, 현수가 그 사장님하고 결혼을 결심할까? 장기 연애를 결심하고 결혼을 결심하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해서, 그러면 저 오늘부터 우리 1일 이럴까요? 그러면 우리 결혼할까요? 그 사람의 설렘을 유도했다고 해서 그게 연인이 되고 결혼이 될 수 있겠어? 상관이 없는 거야. 설레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게 꼭 유효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설렘 중요하죠. 설레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니까. 근데 물론 뭐 옥수님은 다른 장점도 많고 매력도 많으시니까 일단 설레게 하고 그 다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력적이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힘이 있어요 하면서 팔을 또 만지거든. 저거는 솔직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숙이 저를 견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재밌었다. 지금부터 원하는 데이트는 다대일. 옥수님은 원하는 대로 되셨네요. 원하는 대로 됐고, 다대일 5대1까지 하셨으니까. 다대일 데이트 속 묘한 신경전을 즐기는. 묘한 신경전. 묘한 신경전 하니까 그 영식님의 오열이 떠오르네요.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남의 선택지를 뺏는다는 생각은 못해. 그거를 신중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포장을 잘했네요. 신중하게 모든 선택지를 다 가져간다. 신중하게 가져가는 와중에서 영철 실망해서 중간에 철벽 쳐버렸고, 광수는 오해, 광수의 말로는 오해인 것처럼 옥순에게 잘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항상 3순위에 머물렀었고, 본인의 신중함으로 인해서 영수, 영식 그렇게 남은 거고, 그리고 돌아와서 옥수님의 또 활약이 있죠.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싶은 거는 정상인데, 선택지를 가지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조차 선택을 하지 않아 버렸고, 본인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조차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고, 내가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을 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음을 표현했고, 말 그대로 선택지를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 선택지를 많이 가지려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많이 가진다는 경로 혹은 수단을 가져야 되는 건데, 옥수님은 선택지를 많이 가진다, 그게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니 중간에 내가 좋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택지가 줄어들까봐 선택지를 잡는 선택을 해버리지 않았나. 그게 옥수님이 이번 시즌에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여론도 나빠진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렇게 현명한 행보를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옥순 씨는 이제 하나씩 광수보다 더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영수와 영식에게 가장 먼저 플러팅을 하거든요. 광수에게는 플러팅을 했다기보다는 첫인상 선택이었어. 선택이니까 옥수는 어쩌면 6명 중에서 광수를 제일 괜찮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옥순 씨가 하는 행보를 보면 광수는 멀리했고 영식과 영수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지. 그러면 옥순 씨는 실은 굉장히 겁이 많거나 불안도가 큰 사람일 수 있죠. 내가 만약 이 사람을 공략하지 못할까봐 다가가지 못하는. 옥순 씨는 정신 승리를 많이 하잖아요. 약한 상대를 먼저 공략하고 쉬운 선택지를 선택하지. 이런 사람들은 잘 성장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정신 승리는 성장을 가로막죠. 그리고 안 될 것 같아도 부딪혀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안 되더라도 성장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맨날 초등학교 문제만 푼다고 생각해봐. 성장이 있겠어? 없어요. 원래 도전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성장이 있는 거지. 옥순 씨는 정신 승리하고 쉬운 선택지로 선택하는 사람인데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는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좀 약한 상태가 아닌가. 성장을 못했을 때 단점은 삶을 크게 넓게 보면 이룬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수 씨부터 감기 시작하죠. 영수 씨 저 눈썹 떼는 저런 모습에 누군가는 이 사람 봐라. 다른 사람 눈썹에 뭐가 붙은 거를 떼주는 친절하고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면 손으로 떼줄 거야?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막 자선 사람 눈에 묻은 거를 견딜 수 없고 꼭 뭘 해주는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쳐요. 손으로 떼주냐고. 저기 영수 씨 눈에 뭐 묻었어요. 영수 씨 눈 괜찮아요? 눈에 뭐 묻었는데? 라고 말하지. 저거는 그냥 의도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수는 이걸 보고 벌써 벌써 가슴이 뛴다. 근데 이거는 영수 씨 두 손이 놀고 있잖아. 그리고 뭐 저기 붙어있을 만하니까 붙어있나 보지.
안 붙어 있는데 떼가지고 눈썹 뽑았다고? 속눈썹 뽑는 중이야. 아, 손으로 안 떼주고 얼굴 가까이서 후 본다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손주까지 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옥순 씨는 정말 오다 주었다 감성으로 그냥 쿨하게 떼주지만 지금 영수 씨는 감겼죠. 이런 거에 감기려면 20대거나 순진하거나 그렇게 돼야겠죠. 영수 씨 그 이후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군요. 눈썹이 길어서 뭐가 잘 붙어 있어요. 아니 무슨 공항이야? 공항이 넓게 설계돼 있어가지고요. 뭐든 잘 안착됩니다. 착륙을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나도 긴데 왜 안 붙어 있어? 여기서 이제 순자 씨가 옥순님은 리미트가 없는 주량 이러면서 실은 살짝 견제 멘트 들어가는데 지금 전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술도 잘 먹어요. 옥순 씨 세계에서는 가장 다 잘했을지도 모르지만 약간 이랬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 증빙이 되나요? 10영수랑 22영호가 양쪽에서 질문을 했어야 그래야 이게 되는데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재밌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옥수님은 학벌이나 따지는 그 헛똑똑이들 하남자들 진짜 이렇게 그래서 옥순 이름 잘 받은 것 같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멘트군요. 잘 알면서 그래서 첫인상표 안 준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자기가 너무 예뻐서 못 줬을 것 같은 영식, 영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친근감으로 가능성을 어필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영식, 영수 너네들은 지금 나한테 호감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높아 보였구나. 알았어. 너네들 위해서 내가 잠깐 몇 계단 내려가 있을게 하면서 쉬운 상대부터 공략을 시작했군요. 확실하게 감고 들어갔구나. 광수를 오히려 나중에 도전하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광수가 순자, 정숙에게 더 가까워졌었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전략은 아니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나는 솔로 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다시 보이니까 보이는 것들이 좀 있네요. 옥순 씨가 일단 영식과 영수 감고 시작했고 이때도 보면 지금 물론 광수가 정숙 씨랑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옥순 씨랑 얘기를 별로 못한 것도 있는데 옥순 씨 광수한테 얘기 못하잖아. 광수랑 얘기 거의 안 하고 여기 옆에 영식하고만 얘기하잖아 지금. 물론 광수랑 오면서 대화를 했으니까 할 만큼 했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영식한테 지금 접근하잖아. 영식이 첫인상 그 와중에 또 영수는 귤을 되게 예쁘게 까신다. 아까 눈썹 그거 떼준 걸로 지금 이미 감겼어. 얼굴이 진짜.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영숙도 또 옥순 많이 띄워주고요. 화장 안 하면 청순하고 화장하면 섹시해요. 그러니까 영숙이 또 막 내가 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마성의 이름인 것 같다. 진짜 옆에 영수가 있으니까 딱 맞네요. 다른 기수 그냥 보통의 사람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었을 수 있겠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농담인 것처럼 재밌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지. 저거를 역시 옥순이 역시 마성의 이름입니다. 이게 진짜 영수도 영수고 어떻게 보면 옥순에게 진짜 딱 맞는 대화 상대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고 다녀요. 나는 공주다. 본인이 말하고 다닌다는 거지. 그리고 막 운동도 뭐 3대 100 친다. 막 헬스까지 잘해.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 그래서 가정적인 남자. 상대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지. 상대에게 가능성을 주고 외적인 건 상관없고 성격적인 거랑 말이 잘 통하는지. 애초에 본인을 오픈하지 않는데 말이 어떻게 잘 통하겠어. 말이 잘 통하기가 쉽지가 않지. 밖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옥순 씨의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에게 어떤 가능하다는 거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지. 본인이 운동을 하면 상대 얼굴은 아니더라도 몸은 볼 텐데. 아니면 그렇게까지 뭐 운동을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적인 멸치남 대 가정적인 뚱뚱남. 뭐 몸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제 외적인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자신감이 떨어진 영수님이니까. 근데 옥수님은 1대1 데이트 되면 말해줄게요. 근데 저거는 누구든 감고 가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걸 좋게 해석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아직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대화를 해보고 알아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다 그러면 간다 이런 걸 수 있는데 옥수님이 또 그렇게까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상남자 하남자를 구분하는 것도 하남자 구분법도 좀 이상하고 옥수님의 하남자 구분법 방식으로는 영수 영식이 상남자고 영철이 하남자인 거니까 실은 그 구분법이 이제 상당히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사람을 또 파악하지도 못하는 거죠. 눈치가 빠르지만 파악은 정신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옥순 옆에 이제 영식이 오는군요.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헛소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옥순님이 이게 마음이 따뜻하거나 아니면 조심성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남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거를 그냥 헛소리로 얘기하는 게 저런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영식하고 별 보러 간 것도 다음날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영수한테 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과거 남자를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솔직히 밖에서 말도 못 걸어. 뭘 말을 또 못 걸어요. 원래
상대가 이쁘고 못생긴 걸 떠나서 낯선 사람한테는 말을 못 걸지. 낯선 사람한테 갑자기 뭐 말 걸 일 없지. 뭐 우리가 방금 봤던 뭐 픽업님 같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이쁘다고 말 못 걸고 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말 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말 걸만 하면 거는 거고, 걸 일이 있으면 거는 거고, 모르는 사이면 안 거는 거고. 뭐 픽업님 같은 분들이야 뭐 말을 걸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영수에게 기억 안 난다고 한 거는 어디로 간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알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감히 옥순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던 일반인 영식. 그러니까 옥순 씨는 됐다. 너 일단 한 표 확보하자. 그러면서 뭐 이런 데는 어디 가면 별이 보일까? 저쪽으로 가면 별이 보일까? 그래서 별 보러 갔다 오자. 뭐 별 보는 거를 모르겠어. 별을 볼 일이 솔직히 없죠. 근데 되게 낭만적일 수는 있지. 별을 보는 걸 좋아한다 했을 때. 근데 보통 뭐 도심에서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별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디로 가야 별이 있을까? 아니 별은 어디로 가든 다 있죠. 그냥 어두운 데로 가면 뭐 보이겠지. 그래서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영식도 영식이라 우주에 관심이 많든 별에 보든 그런 게 이제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옥순이의 별 같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빛나잖아요. 아니 우주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러팅을 시도해봤지만 그걸로 감겼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겠지. 옥수님은 쉬운 상대들을 공략하는 중이고요. 이래서 영식 씨가 나중에 몽골을 가고 싶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되고 싶은 마음. 작은 별이 됐네요. 제가 그 별 중에 하나가 되어봐도 될까요? 이때부터 좀 급발진이 있었구나. 첫인상도 안 뽑아놓고 갑자기 별이 되고 싶다고? 지금 저 별이 크잖아요. 그 옆에 작은 별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옥순별 옆에 영수별. 벌써부터 그냥 영수랑 자기를 묶어서 작은 별로 묶어놨구만. 근데 옥수님은 첫인상으로 광수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냥 캐리어 끌어줘서 그랬어. 그래서 캐리어 끌어줬던 그때가 전부야. 해놓고 왜. 그러면서 저 옷을 주는데 이제 옷이 안 맞아. 옷에서 냄새나. 뭐 다른 분은 안 알아줘도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옥순 말고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되겠구나. 이런 건 아니었대. 돌진해놓고. 그리고 이제 실내로 와서도 영철이 차에 젤리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는 어떻게든 다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택한다는 것 같아. 그 전략. 여기까지는 나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선택을 하는 시점으로 넘어가야지. 마지막까지도 수집하는 관점으로 남아버리면 어떡해. 그게 문제인 거지. 선택이 없고 수집만 하려고 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약통은 영우에 대해서 이제 약이 관심이 많대.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좋죠. 상철은 뭐 말 끼어들고 그때도 상철이 옥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다고 했지만 좀 이때는 조심하고 있었지. 여기서 뭐 영수가 대세. 그래서 옥수님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어요. 첫날은 노력하는구나 싶었하는구나. 근데 저 가능성을 마지막 날까지도 열어두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숨막히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매력인데 그 매력이 있는데 광수한테는 안 하잖아. 첫 인상 선택을 해놓고 그 매력을 초반에 영수 영식 위주로 펼치잖아요. 영수랑 데이트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영식과 하고 광수한테는 오히려 그런 시도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쿨려 막 매력녀 하지만 자신감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래서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는 상대와는 애초에 접근을 잘 못해. 근데 당한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고 선 그었는데 영철은. 그러니까 저게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온 전략은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유효한 전략인데 옥수님이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영철은 순자님을 찾으러 왔어. 네, 남친 룩이라고 칭찬하고 이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이러니까 자기소개 얘기하고 저기서 치마를 이렇게 다시 추스르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 이거는 제가 그 옥수님 소설을 썼던 부분하고 실은 연결되긴 해요. 저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친밀한 경우라면 남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옥수님은 집에 불 끄라는 교육은 철저하게 받았으면서 낯선 남자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지는 것은 괜찮다고 교육을 받았나? 그 부분이 저런 거는 실은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걸 이제 의도적으로 영철을 유혹하기 하기 위해서 원래 안 하던 걸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다른 이성 앞에서 뭐 동성끼리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저런 건 이제 조심하죠. 아니 뭐 운동할 때 운동복 갖고 그러는 거야. 뭐 운동하다 보면 뭐 옷이 쓸리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옥순 씨가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의상은 옥순 씨의 저런 의상은 PT 할 때나 그런 거잖아요. 그 PT를 할 때 그 앞에 나가기 전에 저렇게 옷매무새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벌써부터 아니면 면접 보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렇게 한다 이러면 벌써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 뒤에 자기소개를 할 때 또 남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그 까딱까딱 모션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지는 않았구나. 있죠. 설렘을 준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설렘을 주는 게 이 사람을 장기적으로 유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니 물론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단계적 관계. 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할 때 그때는 가능한데 왜냐면 저거는 이제 옷을 입거나 이제 옷을 벗거나 할 때 이제 옷매무새를 추스리는 게 연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에서 설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원래 저거는 이제 대학교 가거나 이제 부모님들하고 뭐 옷도 사러 가고 같이 뭐 옷매무새도 이렇게 하고 할 때 자연스럽게 지적도 받고 그렇게 뭐 옥순 씨는 뭐 자신감 있는 여자 어떠냐. 그러니까 몸에 어떤 물론 그냥 평범한 거겠죠. 옥순 씨가 평범한 거고. 근데 옥순 씨가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품위 있는 그런 식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아까 물어볼 걸. 픽업님 왔을 때 아까 픽업 아티스트의 세계 특별 방송 했을 때 픽업님한테 좀 물어볼 걸 그랬네요.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들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영수가 어제 별 보러 간 코스 알려줘요. 별 보러 간 코스를 물어보거든. 저걸 물어보는 영수나 저거를 나 잊었어. 별 보러 갔어요? 라고 말하는 옥순이나 근데 나 잊었어. 별 보러 갔어요? 라고 물으면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뭐 그래요? 잊었어요. 별로 임팩트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영식에 대해서는 임팩트가 없었나 봐. 영식이 영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헛소리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언제든 도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식 씨는 자기가 임팩트가 없었다. 영식 씨 앞에서는 못할 말이잖아. 아까 영수에 대해서도 헛소리 했어요라고 말 못했을 거 아니야. 심지어 이거는 초면인데 거의. 그렇다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언제나 앞뒤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목적이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 기억 안 난대. 영수도 영수고 옥순도 옥순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시에서 사귄 장면은 저는 기억 잘 안 나요. 과거는 다 잊어요. 과거를 다 잊으면 병 아니야? 과거 이거 저거 무슨 병 있는데 저거.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로 넘어가고요. 옥순 씨 자기소개. 동물도 불안을 느끼지만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고 불안을 느끼는 건 인간만 가능할걸요? 다른 동물도 가능하긴 한가?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인간이지. 동물들도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기는 하는데 인간만큼 그런 게 잘 연결되진 않으니까. 정수리 향기. 아까 옥수님의 그런 부분 향수 중요하군요. 낯을 가려서 지금 많이 떨린 상태. 뭐 떨리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나이가 이제 많은 것에 이제 동생들이 좌절하죠. 뭐 한 4-5살씩 어려버렸으니까. 영수랑은 이제 2살 차이였고. 광화문에 있는 KT 브랜드 전략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미는 자연과 다양한 건축물을 볼 수 있는 여행 좋아하고 그리고 만화책.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만화책 좋아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근데 뒤에서 귀멸의 칼날 아니다 주술회전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그 주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만화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로 대화가 엄청 길게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19 영자님하고 영수님이 만화책 얘기를 그때 할 때는 그걸로 한참 얘기해. 원래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요. 근데 그걸 별로 언급하지 않았거든. 별로 만화책을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여기 여행도 이거 최근 맞아? 이게 자꾸 뭐 물론 맞겠지. 로마 이야기, 과학 이야기 그렇게 잡다한 지식을 만화책으로 섭렵하던. 근데 만화책 좋아할 수 있죠. 한 번은 어린 시절 책을 읽다가 엄마에게 천국에 관해 물었더니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집이 엄마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옥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를 그냥 천국이다. 내가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집안일하고 매일 남편을 위해서 국을 준비하는 그것을 나는 그냥 천국이라고 여기고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어준 너희 아빠한테 아빠 퇴근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꼭 말하라고 아이에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진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계속 한 자리에 앉아있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진 제 방 침대 같은 남자. 그걸 천국이라고까지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기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만족하고 뭐 전업주부로서 저렇게 한다는 거 좋아. 근데 옥순 씨는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 맞벌이 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지. 밖에 나가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좋지.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건 아빠를 하늘로 받드는 그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딸이 어디 가서 치마 추스르는 것도 훈련을 안 시켰다고?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 그 정도로 아빠에게 예의를 갖추게 가르치는 엄마가 딸이 정장 치마를 밖에서 저렇게 추스르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굉장히 엄격했을 거 아니야. 엄격하니까 아빠가 퇴근할 때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기본 예절을 안 가르쳤어? 절약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괴리가 있는 거지. 하나씩 보면은 괜찮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천국이라 할 수 있고 저것도 천국이라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어머니가 애한테 그런 예절을 안 가르쳤다는 게 거기서도 좀 틈이 있고. 근데 그때 무슨 체험 뭘 해갖고 얘가 컴퓨터를 하는데 그때 원장님이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는데 걔가 그때 구두를 이렇게 살짝 벗어서 뭐 까딱까지도 아니고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났나 봐. 여러 번 난 것도 아니야. 지금 옥순 씨가 그런 어른들이 보기에 불편한 그런 것들을 지금 카메라를 앞에 놓고 카메라가 사방에 있는데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뭐 바로 영철 앞에서 치마를 추스른다거나 다리를 꼬고 까딱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자유분방해. 나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옥순 씨가 말하는 그렇게 아빠가 퇴근했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엄마가 그렇게 항상 요리를 하는 그 집안의 문화와 맞냐는 거지. 굉장히 바르고 잘 배웠고 품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디테일에서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런 거를 지금 몸에 배지는 않았구나. 저렇게 품위 있고 좀 있어 보이는 걸로 하는구나. 그런 예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구나 라고는 알지. 그건 알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정교육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좀 다른 문화였다에 가깝죠. 좀 다른 문화인 거지. 그러니까 컨셉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저런 컨셉을 잡고 왔구나. 이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그게 구분이 돼요. 이 사람이 저렇게 그냥 원래 살던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저게 급조된 컨셉이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보이기 다 보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검소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안 쓰는 집안정등 다 끄고 다닌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렇게 뭐 청렴결백한 듯한 느낌으로 근검절약하는 그런 집안, 굉장히 가정교육이 잘 된 것처럼 말을 하지만 디테일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휴지도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편이고 신혼집 구할 때 보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게 보탠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12 좀 아니 지금 보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에 거기서 뭐 우와 이러고 있어. 뭐 얼마인 줄 알고 우와 이러고 있어. 아니 반 보탠다고 정정했는데 그 반이 애초에 뭐 얼마짜리의 반인데 1억의 반이야 10억의 반이야 100억의 반이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변두리 빌라면 뭐 몇천만 원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 씨가 뭐 잘 별로라는 게 아니라 뭐 놀랄 것까지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는 2명 이상 낳고 싶어서 난자를 얼려놨다. 그래요. 뭐 어쨌건 이건 노력한 거니까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난자 얼려놨다는 거랑 뭐 신체 나이가 젊다 이거는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 예뻤냐라는 거에 성형 수술하고 좀 더 이뻐졌다. 연하로는 몇 살? 5살 연하구나 영식이. 외적인 이상형은 자상하고 가정적인. 이상형은 좋았어요. 자상하고 가정적인. 그래 바랄 수 있지. 그치 난자 드립을 계속 친 건 이제 본인의 나이가 약점이니까 나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다 준비가 됐다. 커버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고.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이 될 사람. 그래서 인생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해외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 해외에서 살려면 취업과 언어의 압박이 있을 텐데. 기피하는 남성상은 거짓말하는 사람. 이게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요라고 말하는 역대 출연자 중에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죠? 아니 뭐 옥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본인 방수가 그렇게 보였겠지만 결국 자기소개가 됐었고 저는 다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옥수님은 다 일단 대화를 해보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좁혀가겠지라고 생각했어. 안 좁혀가고 좁혀져버려. 영철 떠나가고 광수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좁혀져버리고 나서 한 남자 드립하면서 정신승리하고 굉장히 거기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본인이 선택지를 점점 좁혀가면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 선택지들이 알아서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좁혀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선호하지 않는 사람만 남은 거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못 했잖아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전하기가 힘든 거야.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같은데 결국 본인이 선택한 게 뭐 있어. 선택을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도전할 때 하고 안 되는 거 선택해가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하고 가야
발전이 있고 본인이 선택하는 삶이 쌓여가지고 본인의 삶이 되는 거지. 지금 옥순 씨는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쨌건 솔로나라에 와서 플러팅을 하고 다 선택지를 남겨놓겠다는 전략하에 움직였지 선택한 게 없어. 영철도 제 발로 떠나갔고 광수도 광수가 간 본 거고 영호도 영호 발로 떠나갔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의 삶이 아닌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옥순 씨의 자기소개까지 했고요. 옥순 씨에 대해서 옥순과 영자 부담스러워졌대. 상철은. 영호는 옥순이 재밌다고 했군요. 뭐 규멸의 칼날 얘기 나오는데 옥순님은 남자들이면 다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영식과 영수. 아유 둘은 그럴 수 있지. 근본적인 관심. 아유 딱 이 셋이 이렇게 셋이 여기 앉아 있었던 게 하나의 복선이었나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옥순 씨도 한편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 안쓰러워.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멘탈이 약한 사람이야. 그게 본인 스스로 선택을 두려워하고 후회가 두려우니까 정신승리를 해. 후회가 두려우니까 정신승리를 하는 거야. 후회가 싫으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 원래 싫었어. 원래 저건 심포도를 안 먹는 거야. 심포도질 정신승리. 후회할까봐 두려워서 선택도 못해. 그래서 옥순 씨가 실은 약한 사람이라 결과적으로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거고 선택지에 끌려간 거거든. 근데 옥순 씨가 되게 막 자신감 넘치고 그렇게 보이니까 끌려갔다는 느낌을 잘 못 받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그런 어필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행복한 가정의 경험이 많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물론 이건 그냥 내 혼자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만 하겠어. 그렇진 않죠. 행복하기만 한 뭐 그곳은 멋진 신세계나 1984 그 안에나 있지. 실제로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 있기는 힘들죠. 이렇게 셋은 운명이었나요? 옥순 씨는 처음에 영수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이때는 근데 이해해요. 나이가 맞는 사람이 그래도 영수였어. 영수였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치마를 추스린단 말이지. 같이 가다가도 화장실 가서 하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만약 옥순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그냥 옥순 씨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옥순 씨가 말하는 그 프로파일과 옥순 씨의 이런 디테일 행동이 안 맞는다는 거지. 치마가 몸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안 맞을 때 하는 그 디테일이 다르다고. 그리고 어차피 나 만나고 다른 데 갔다가 재미없을 텐데 라고 하는데 옥순 씨가 그렇게 막 재밌는 누군가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옥순 씨 콜라병 몸매라고 좋아하죠 아주. 옥순 씨는 어쨌건 자기소개 다시 본 것만으로도 좀 다시 보이는 건 있네.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냐? 유지하고 싶고 이제 일하고 싶다.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여자를 원하냐? 근데 이제 그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일이 힘들면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이제 쉬어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니면 오빠가 쉬는 건 어때? 이렇게 이제 옥순 씨의 말하는 프로파일과 옥순 씨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 속의 엄마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다르지. 옥순 씨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뭐야? 옥순 씨의 자기소개대로 한다면 뭐 남편한테 쉬라고 그래. 무조건 일하라고 해야지 만약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매칭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물론 이럴 수 있어. 둘 다 뭐 행복한 가정일 수 있지. 근데 뭐 경제관념 있는 사람 좋아하니까. 뭐 근데 옥순 씨는 뭐 경제관념도 있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 본인이 다른 것이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옥수님이 이제 영수랑 데이트를 하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 상대자를 찾으러 왔는데 결혼 상대자로서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생각에 영수랑 데이트를 해봤는데 재미가 없었다. 뭐 머리로는 이런 사람이면 되겠다. 영수는 결혼하기에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확실히 재미가 없는 거는 맞아. 근데 쟁취할 게 없어서 재미가 없지. 그렇다고 또 쟁취해야 되는 상대한테는 또 주저주저 못 다가가잖아. 그게 영철처럼 어느 정도 좀 될 법하고 수줍은 약간 내 소나기에 놀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그 정도한테는 해도 광수한테는 막상 못한단 말이지. 광수도 실은 이번에 봐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 감성적이지 못하고 로봇 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옥순에게는 너무 고난이도단 말이야. 그러면 옥순 씨가 다른 기수에 나왔다면 이렇게 날개를 피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는 그래도 이 인터뷰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싶구나. 부지런히 여기저기 그래 그건 참 박수 쳐줄 일이다 생각했는데 끝까지 부지런히 여기저기만 하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은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안전지향하게 선택지만 만들어두는 걸로 끝까지 하니 본인 인생에서도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계속 선택지만 만드는 삶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결과로 인생에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 있는 상태로 머무르는 거야 인생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